N차 관람 열풍을 일으키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드디어 누적 관객 163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로써 기존 2위였던 극한 직업을 제치고 대한민국 박스오피스 역대 2위라는 대기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그 위로는 전설의 명량 단 하나뿐입니다. 전 국민 3명 중 1명이 이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 문턱을 넘었습니다. 팝콘은 동인하고 상영관은 밤낮없이 돌아갑니다. 누가 봐도 역대급 호재, 역대 2위라는 신화적인 흥행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CJ CGV의 주가는 왜 4,000원대라는 처참한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는 걸까요? 지금의 주가는 3년 전 유상 증자가였던 5,560원보다도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주주들에게 이 흥행은 이제 축제가 아니라 지독한 의문입니다. 대체 얼마나 더 들어와야 내 계좌에 빨간불이 켜지는가? 오늘 그 잔인한 모순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8,000원 고지 탈환을 가능하게 할 반등의 트리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불난황소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흥행 성적표를 재무적으로 뜯어볼까요? 2025년 한 해 대한민국 극장을 찾은 총 관객수는 1억 2,918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팬데믹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완연한 회복세를 보인 수치죠. 국내 상영관 점유율 1위 약 45%를 차지하는 CGV가 이 흐름의 최대 수혜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역대 2위 왕사남 한편으로 CGV는 과연 얼마를 더 벌었을까요? 관객 1인당 약 1만 4,500원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보면 영화 왕사남 단 한 편이 CGV에 안겨준 직접 매출만 무려 1,065억 원에 달합니다. 2025년 전체 관객의 약 13%에 해당하는 이들이 오직 이 영화 한 편을 위해 지갑을 연 셈이죠. 왕사남 한 편으로 번 2,000억 원이라는 거에 우리 주주들의 주가를 부양하기엔 충분한 돈이었을까요? 복잡한 수식 빼고 핵심만 보겠습니다. 2025년 CGV 장사 정말 잘했습니다. 영업이익 962억 원 흑자. 영화표 팔고 팝콘 팔아서 본업으로는 확실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성적표인 당기순 이익을 보면 1,428억 원 적자입니다. 문제는 이 지독한 25년 발생한 2,000억 원 정도의 이자 비용이 2026년에도 어김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결국 역대 2위라는 왕사남 한 편의 기적 같은 흥행만으로는 주가를 회복하고 부채의 늪을 완전히 빠져나오기엔 아직 모자라다는 뜻이죠. 하지만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긍정적인 시그널은 분명히 남아있거든요. 이자, 비용 때문에 답답하셨죠? 하지만 이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보겠습니다. 2년 전 CJ 올리브 네트웍스 현물 출자 당시를 기억하시나요? 장부가 808억 원짜리 회사를 무려 4,444억 원으로 평가했다는 소식에 주주들 사이에선 역대급 뻥튀기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숫자를 보십시오. 2025년 한 해 올리브 네트웍스가 벌어들인 영업이익만 845억 원입니다. 불과 1년 전인 2024년 582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45%나 폭발적으로 성장한 수치입니다. 당시 논란이 됐던 장부가 808억 원을 단 1년 만에 수익으로 뽑아냈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면 뻥튀기가 아니라 CGV를 살리기 위해 데려온 신의 한 수였다는 게 증명된 셈이죠. 이미 매출 비중에서도 35%를 차지하며 27%인 국내 극장을 따돌리고 당당히 1위에 올라섰습니다. 단순히 영화만 틀어주는 곳이 아니라 압도적인 이익 성장세를 기록하는 IT 솔루션 기업으로 CGV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올리브 네트웍스가 뒤를 받쳐준다면 앞에서는 해외 사업이 수익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그래프를 보시죠. 전체 매출의 32%가 이미 해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극장 비중 27%를 훌쩍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특히 베트남은 이제 완벽한 수익 모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2024년 248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이 2025년에는 347억 원으로 무려 40%나 성장했습니다. 여기에 잠재력의 끝판왕 인도네시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2025년 15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2억 8천만 명의 인구가 뿜어내는 문화 소비력이
이제 막 돈이 되기 시작한 거죠. 한편 그동안 속을 썩이던 중국 시장에서도 11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당당히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아픈 손가락, 튀르키예도 짚고 넘어가야죠. 사실 2024년 37억 원 흑자를 기록하며 효자 노릇을 하나 싶었는데 2025년 전체 성적표는 40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며 잠시 주춤했습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콘텐츠 부족이라는 이중고를 겪은 결과였죠.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진짜 반전은 4분기에 터졌거든요. 4분기에만 무려 80억 원의 영업이익을 쏟아내며 전년보다 54억 원이나 더 벌어들였습니다. 연간으로는 적자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2026년 대반격을 위한 시동은 이미 작년 말에 걸렸다는 뜻입니다. 해외와 IT가 날아오를 때 정작 우리 본진인 국내 극장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손실은 오히려 늘어나는 최악의 상황. 2025년 국내 극장 사업은 사실상 역성장의 늪에 빠졌습니다. 결국 CGV가 꺼내든 카드는 피를 깎는 구조조정입니다. 수익 안 나는 지점 12개를 과감히 정리하고 인력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사실 2025년 영업손실 495억 원 중에는 약 400억 원이 구조조정을 위해 쏟아부은 일회성 비용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런 피를 깎는 구조조정 속에서도 25년 4분기에는 이미 흑자 전환을 달성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2026년 1분기 왕사남이 기분 좋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올해 CGV의 스크린을 채울 라인업, 그야말로 역대급이거든요. 먼저 국내 영화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윤재균 감독의 국제시장이가 1000만 관객의 향수를 다시 자극합니다. 여기에 할리우드 지원 사격도 막강합니다. 전 세계가 기다려온 토이스토리 5와 어벤져스 둠스데이, 그리고 드디어 베일을 벗는 듄, 메시아까지 기대작들이 줄줄이 개봉합니다. 첫 번째는 군살 없는 몸매입니다. 25년 12개 지점을 정리한 데 이어 26년 상반기에도 4개를 추가로 정리하며 피를 깎는 노력이 드디어 마무리됩니다. 총 16개의 무거운 짐을 완전히 털어낸 덕분에 이제는 적은 관객으로도 수익을 극대화하는 탄탄한 이익 구조가 완성됐습니다. 두 번째는 빈틈없는 대작 릴레이입니다. 1633만의 왕사남으로 시작된 흥행 불꽃이 멈추지 않습니다. 국내 대작들은 물론이고 할리우드 텐트폴 영화들이 연중 내내 줄지어 대기 중이죠. 세 번째는 AC 사업부의 공간 혁명입니다. 임영웅 공연 실황이나 프로야구 생중계 같은 비영화 콘텐츠가 오픈과 동시에 예약률 90% 이상을 기록하며 25년 기준 비영화 매출 비중을 1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화장품 판매 등 신사업을 시작으로 CGV는 이제 영화가 없어도 돈이 벌리는 공간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중입니다. 네 번째 결정타는 4D플렉스의 성장입니다. 집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경험을 파는 이 독보적인 기술력이 전 세계를 홀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70여 개국에 수출하는 기술력으로 일각에서는 나스닥 상장 가능성까지 논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으로 전 세계에서 제값을 인정받는 순간이 온다면 CGV의 기업 가치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수준으로 재평가될 겁니다. 다섯 번째는 역설적이게도 주가 수급의 진정세입니다. 사실 최근 3개월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무섭게 쏟아냈고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만이 홀로 받아내며 버텨온 형국이죠. 여섯 번째는 경영권 승계 마무리와 지배구조의 안정입니다. 그동안 기업을 짓눌렀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저평가받았던 이유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기업 가치는 결국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가 CGV 부활의 가장 강력한 마침표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불난황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